남편의 거짓말 때문에 너무 어이없는 요즘입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남편 직장 동료인 저의 대학 선배를 만났어요. 그분이 들려준 충격적 이야기는 새해 합격해 입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예, 너 월급 받으면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다 내 통장으로 이체해라. 제 월급을 어머니가 직접 관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비자금으로 아까 투자 뭐 주식 계좌에 넣는다는 분도 계셨는데 그 투자를 비자금으로 해서 막 불리고 그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가 봐요. 많이 뭐 100% 불렸다는 아니지만 예. 트라이를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트라이를. 비자금을 좀 이렇게 뭐 아까 말씀드린 개인 운용 자금을 모으셔서 주식을 한다거나 뭐 한때 우리 사회적으로도 좀 이슈됐던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인 열풍 이런데 그렇죠. 그렇게 돈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주변에서 이게 요즘 핫하다더라. 돈을 무조건 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막 불리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내분한테 나 비트코인 한번 해볼게 이러면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가정법원이야. 그니까요. 그거는 개인이 자금으로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돈을 벌었으면 당당하게 물론 내 개인 비자금에서 얘기를 안 하겠지만 네. 그나마 웃고 다닐 텐데 그니까요. 그거 잃어버리면 속상하거든요. 본인도 좀 얘기도 맞죠. 못 하고. 저는 그렇게 해서 날려본 적 있어요. 좀 날려본 적 있어요. 좀? 이거는 이제 개인 금액이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반 정도씩 모인 이제 그 집 어느 이렇게 한 통장이 있었는데 그거를 넣었다가 이제 그냥 싹 주식으로? 주식 및 코인 및 뭐 블라블라 다 해서 탁 그냥 경찰 한 대를 날린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와이프한테 바로 나 날렸다 미안해. 이실 짓고 바로 다 날린 것 같아. 내 친구 1억 대출했는데 5천 날렸잖아. 대출한 1억에서 더 번 게 아니라 1억보다 5천을 날렸다고요? 그렇지. 1억이 1억이 없어져서 그러니까 5천이 된 거야. 그거는 뭐 그 친구분의 아내분도 아시는. 그 집 난리 났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5천으로 이제 살리면 되지 않습니까 다시? 5천으로 다시 살리면 되죠. 그쵸. 그랬다가 이제 그게 1,000 된다. 빚이 9천인 거야 그러면. 근데 이런 게 뭐 빚자금이라면서요? 빚자금이지. 예. 비자금. 위험하죠 빚자금. 빚자금 저는 아예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다들 뭐 얘기 들어보셨나 봐요? 주변에 왕왕 있잖아요. 많이들 계시죠. 끌었습니다. 네. 끌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 집에 얘기 안 하고 뭐 마이너스 통장이든 이렇게 그렇지. 끌어서 그거를 이제 뭔가 내가 불려보리라 해서 쓰시는 분들. 근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망해. 대부분 망해요. 망하더라고. 내 주위만 그런가? 오히려 내가 이게 가세에 도움이 될 거야 아니면 내 개인 운용 자금에 그럼요. 도움이 될 거야 생각해서 확신이 잠깐 있으니까. 빌려 쓰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가 맞습니다. 비자금이 아니고 말 그대로 빚이 돼 버리는 거죠. 근데 술 먹고 뭐 투자하고 이런 거는 사실 뭐 쓰고 없어져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실물을 샀다, 시계를 샀다, 뭐 혹은 뭐 차를 한 대 장만을 했다 이러면은 결국 티가 날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이게 100만 원짜리인데 나 이거 한 30만 원에 샀어 뭐 이런 적 혹시 없으신지 궁금하네요. 나 그거 매체에서 한번 본 적 있어요. 어디서. 또 매체에서 보셨어요 이거는? 그게 뭐냐면은 예. 그 판매자한테 뭐 몇백만 원짜리인가 뭐 몇십만 원짜리 뭘 샀어. 예, 샀는데 그것도 뭐 프라모델 비슷한 거야. 프라모델 그걸-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그걸 프라모델 샀는데 진짜. 그걸 샀는데 네네. 판매자한테 꼭 그 판에다가 예. 축경품이라고 해달라고. 경품이라고 해서 그걸 꼭 적어달라고 하는 거야. 이거 돈 안 들이고 샀다라는 거를 배우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대단하다. 그런 거 대단하지 매체에서 않아? 그랬구나. 그래서 크크 네 그럴게요. 뭐 이런 대화 내용이 재밌네요. 그런 게 있었는데 네. 그 정도면 진짜 우수한 발상이라고 봐요. 혹시 박 매니저님 친구분들은 네, 제 친구 중에 스피커 진짜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스피커 비싸거든요. 큰일 납니다. 스피커가 진짜 비싼데 이게 집값 나와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그렇게 비싼지 모르거든요. 하이엔드 그래서 오디오. 나 이번에 용돈 가지고 이거 블루투스 스피커 하나 살라 그래. 소소한 거 하나. 블루투스 스피커. 얼마인데 블루투스 스피커 얼마 안 돼. 인터넷 찾아봐. 그쵸. 얼마 안 해. 근데 생각보다 큰 게 오는 거죠. 얼마 안 줬어 이거. 내 용돈 가고 커버가 됐어 했는데 거기다 공을 하나 더 붙여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죠. 막 진공관 달려 네, 있는 그런 거요. 네. 집에서 막 빵빵 울리는데 얼마 안 해. 얼마 안 해. 요새
기본 성능 좋아. 네, 그러니까 요즘은 스피커가 다 좋다 이러면서 이제 사실 자기 비자금 보태서 사는 거죠. 스피커 좋아하세요 혹시? 아, 예? 아닙니다. 이 얘기하는데 지 동공이 흔들려. 아니에요. 네, 스피커 같은 거 쓰지 않고요. 네, 세 분께서 뭐 소소하게 갖고 계신 작은 물줄기들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그 노하우들을 이제 고민 상담으로 녹여내실 시간입니다. 자,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정말 저는 벌써부터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 작은 물줄기들에 대해서. 네, 자, 임준수 과장님께 첫 번째 사연 부탁드릴게요. 28살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2년 차 한창 신혼인데요. 남편의 거짓말 때문에 너무 어이없는 요즘입니다. 저희 결혼할 때 집 전세를 얻기 위해서 1억 5천 정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출을 갚자는 마음에 남편과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죠. 저희는 맞벌이를 하는데 저도 남편도 점심은 대부분 사내식당에서 먹어요. 그래서 두 사람 다 한 달에 25만 원씩만 쓰기로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자기는 담배를 사야 한다며 이틀에 한 값 4,500원 곱하기 15 해서 7만 원을 더 달라고 하더군요. 담배를 끊었으면 하는 마음이 컸지만 그거마저 피우지 말라고 하긴 조금 그래서 남편한텐 32만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우연히 남편 직장 동료인 저의 대학 선배를 만났어요. 그분이 들려준 충격적 이야기는 야, 네 남편이 진짜 대단하다. 담배도 끊고 그거 1년 동안 안 피잖아. 내 남편은 담배도 못 끊고 정말 짜증나 죽겠어. 헐, 제 남편이 1년 전에 담배를 끊었다는 겁니다. 저희 남편은 7만 원을 더 받기 위해 저에게 담배를 끊었다는 이야기를 안 한 걸까요?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는데 한편으로는 남편이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 우리 남편의 심리는 대체 뭘까요? 이야, 정말 신기하네요. 담배를 끊었는데 안 끊었다고 하는 분은 저 개인적으로 처음 본 것 같은데. 7만 원을 세이브하려고. 7만 원을 세이브하려고.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끊은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직장 동료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니까 일단 신빙성이 있는 말 같긴 한데, 근데 이 담배를 끊었는데 안 끊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 혹시 이런 사례들을 혹시 세 분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 처음 들었어요. 아, 담배는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은 못 봤어요. 끊었으면 끊은 거지. 그렇죠. 보통 자랑하죠. 그렇죠. 나 담배 끊었다. 네. 담배 끊는 사람은 옆에서 또 대단하다고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이분은 이 7만 원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걸까요? 그렇겠죠. 근데 왜냐하면 지금 한 달에 25만 원이잖아요. 네. 사실 25만 원이면은 좀 빡빡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근데 뭐 구내식당에서 구내식당이 먹고. 있으시다고 하시고. 근데 그렇긴 한데. 저도 구내식당 있는 회사에서 5년을 일했지만 구내식당에서 매일같이 밥을 먹기는 그쵸. 조금 쉽지 않습니다, 사실. 가끔은 다른 약속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다른 네. 것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데 저 25만 원이 거의 다 구내식당 베이스 금액으로만 책정이 됐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인즉슨 내가 나가서 오늘은 해장을 하고 싶어, 동태탕이라도 한 그릇 먹고 싶어. 그러면 못 먹는 거잖아요, 쉽게 그렇죠, 말해서. 그럼 그거에 대한 사실 그걸 한 3달 정도 한 지내다 보면 한 방에 왔을 거예요, 사실. 25만 원 사기가 쉽지가 않구나.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아마 1년 전부터 한 몇 년 전부터 대책이 있었을 것 같은 거죠. 근데 그거를 담배값으로. 다른 소스가 없으셨나 보죠. 이거. 그걸 개인적 물줄기로. 그렇죠. 예. 이게 대단하신 분이네요. 한 달에 근무 일수가 대부분 20일인데 네네. 25만 원으로 20일 나눠봐봐요. 얼마가 나오나? 25만 원으로. 12,500원이구나. 12,500원을 하루에 15,000원이라도 쓰면 일단 손 떨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그 정도로 비용을 추소해놨다는 건 진짜 대단한 일이야, 진짜. 엄청난 인내심과 저는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산 편성이죠. 구내식당에서 밥 사업 계획이 먹고 잘못된 예, 네. 후배 커피라도 한 잔 사주면 그렇죠. 하루 백신 좀 끝나는 먹어야죠. 거거든요. 이거 그냥 네. 스틱커피 먹어야 근데 돼요. 어쩔 수 없다잖아. 갚을 게 있고 뭐 하니까 이제 서로 네. 허리띠를 쫄라맸는데 네네. 7만 원의 배신감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남자 굉장히 입장에서. 지금 많이 큰 배신감을 느끼고 계세요. 근데 오죽 했으면 그렇겠느냐라는 생각도 한편 측은하게 할 수도 있는. 저는 좀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뭘요? 그 7만 원이 다른 걸로 온다. 그게 돌아올 수 있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얘가 와이프한테 결혼기념일에 선물을 사줘야 되는데 25만 원이면은 머리띠 하나 못 사줄 것 같습니다, 진짜. 그건 뭐 거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네. 아니 왜냐하면 진짜 만 원이 안 남잖아요, 한 달에. 그러니까. 만 원이 안 남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분이 또 다른 물줄기를 딴 쪽에 갖고 계시진 않을까요? 근데 거기는 이제 해석 너무 추측을 하게 되면 예. 진짜. 아니 지금 세 분들의 얘기를 오늘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뭔가 계속 뭔가 의심이 계속 뭔가 생겨요. 저는 이
케이스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임플리케이션은 하나인 것 같아요. 와이프분은 그걸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네. 아까 치근하게 느꼈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작업 계획이 잘못됐구나라고 느껴야 됩니다. 사실 뭐 뭘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지 뭐 말씀하신 대로 프라모델을 살려는 건지 뭐 여러 가지 모르겠는데 그냥 남편 입장에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약간 저는 좀 측은하다는 생각을 좀 들었거든요. 이유가 그래서 뭔가요? 7만 원, 월 7만 원 뭐 누군가한테 클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모아서 뭐 본인이 뭘 하고 싶었던 뭐 선물을 하고 싶었던 네네. 그거를 안에 모르게 좀 숨겨왔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 돈이. 그래서 오히려 그냥 좀 모르는 척 눈 감아주는 것도 한 번쯤 진짜로 그 좋은 일로 돌아올지 뭐 모르니까요. 저는 거기서 나중에 충성감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 와이프도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물줄기가 있는 거 알아요. 근데 그걸 덮어두는 거잖아요. 그냥 그 정도 네가 알아서 해라. 그 정도 여유는 네가 있어야지. 대신 그만큼 열심히 하니까. 근데 남편들도 알 거예요. 자기가 남편이건 여성이건 그런 그 배우자가 자기만의 금액이 있는 거를 알고 인정해주고 그렇겠죠. 그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해줄 때 사실 그걸 더 아는 그거에 대한 더 뭐랄까 어프리시에이션이 있는 거거든요. 빡빡하게 사는데 그 7만 원 때문에 네. 남편이 뭐 조금이라도 여유 갖고 좀 뿌듯할 수 있으면 그냥 좀 한번 저도 그 웃어주시는 정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게에 큰 지장이 네, 없다면은. 지장이 없다면 네. 그러니까 이 7만 원이라는 게 그 아내분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그렇지.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기 전에 그냥 남편분이 애초에 나 7만 원만 올려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왜 못 말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와이프도 스스로 반성을 한번 해볼 수도 있죠. 자기가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을 했고 평소에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내가 저는 와이프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게 저는 얘기하면 받아들여져요.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통화요 대화가. 그쵸, 그쵸. 거기서 근데 제가 얘기할 때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냐? 그치 그 얘기 나오면 이제 또 이 얘기 이게 나오면은 그건 그럼 이제 내 이악 물고 담배를 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 그거에 대한 그 스스로 부부 커뮤니케이션이 건강한가에 대한 스스로의 것도 생각을 해봐야. 야, 오늘 부부 클리닉을 아니 근데 부부 클리닉인데 남편만 세 분을 모셔가지고 지금 제가 뭔가 계속 설득당하는 게 아닌가. 근데 더 좋은 거는 남편은 이야기를 했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그렇지. 그건 그러니까요. 솔직하게. 그건 제 말이 문제는 걸린 거야. 걸려서 그래 이게. 아 걸리지 않으면 아니 얘기 안 안 걸리면 안 된다는 이게 된다는 얘기 아니라. 아니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뭐 배신이라는 감정을 끌어낼 수 있을 만큼의 그걸 덮어두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 문제의 그러니까요. 본질인 거고. 네. 그럼 어쨌든 이분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여성분이기 때문에 네. 이분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주신다면 모른 척 하는 게 낫다? 아니 10만 원 빼야 돼. 그거. 네? 빼야 된다고요? 10만 원 빼야 돼. 왜냐면은 25만 원, 10만 원 빼야 된다고요? 아니 32만 원, 7만 원 빼고 25만 원으로 귀속시켜야 돼.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비속. 왜냐면 부부간의 신의에 대한 어떤 거짓을 저질렀다는 그 잘못의 귀책 사유가 남편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벌칙 같은 건가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거 더 이상 못 주겠어. 이건 벌칙이라기보다는 죄에 대한 대가라고 봐야 되나? 벌금 같은 느낌인가요? 그런 거죠. 과태료까지 부과하시겠네요. 분위기가. 월급 23만 원으로. 네, 이제 2만 원 정도 더 가져가겠다. 한 달 1년간. 오. 그러면은 일단 서로 얘기는 하게 되겠네요. 어쨌든 그 얘기해야죠. 7만 원이라는 액수에 대해. 그래서 이게 진단해야 된다고 이거는. 근데 두 분은 저는 다른 의견이 아내분이 그 화가 나시고 그런 배신감이 드실 정도면 그냥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감정적으로 얘기하시기보다는 사실 내가 이걸 알았는데 자기가 돈이 좀 더 필요한 거였냐. 차라리 용돈을 좀 올려줄까 약간 이렇게 하면 남편이 미안해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맞아요. 이러이러한 걸로 뭐 했다고 핑계를 대시든 뭐 그쵸, 진짜 그쵸. 이유가 있었든 그래서 약간 현명하게 한번 그저 본인이 배신감을 느끼는데 얘기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이거를 동의하는데 이제 말하는 방법 자체가 되게 지혜로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다르고 어다르고에 따라서 싸움이 부부싸움이 될 수 일어날 있죠. 수 있는 굉장한 남편도 할 말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서 딱 찔렀을 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롭게 그거를 문제를 제기를 하고 아까 그 매니저님 말했듯이 찬찬하고 이렇게 끌어내듯이 좀 얘기를 해주면 지혜롭게 얘기한다면 담배 끊었다는 거는 나한테 자랑할 일인데 나한테 차라리 끊었으니까 용돈 올려줘라고 좀 했으면 난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러니까요. 네, 기분이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되게 현명할 그렇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일단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네요. 네, 서로 훈훈하게. 말씀을 잘 해보시고 글쎄요 이 7만 원이라는 게 뭐 액수가 크다고 할 수도 있고 작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뭔가 서로의 그 말씀하신 신뢰감 여기서 문제가 좀 생기지 않았나. 그쵸. 잘 얘기로 잘 풀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사연 황조영 매니저님 부탁드릴게요. 공채에 합격해 입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얘, 너 월급 받으면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다 내 통장으로 이체해라. 제 월급을 어머니가 직접 관리한다는 겁니다. 저는 대학생처럼 용돈을 받아 쓰라고요. 이유인즉 제가 생각 없이 돈을 펑펑 쓴다는 겁니다. 대학교 때 용돈으로 50만 원을 받았어요. 교통비, 식비, 옷살돈, 도서 구입비를 포함해서요. 일주일이면 돈이 없어서 남동생 저금통도 털어보고 학교에 걸어 다니기도 했거든요. 저같이 경제 관념이 부족한 애가 큰돈 받으면 망한다고 무조건 돈은 엄마에게 맡기라고 하는데요. 아직은 결정을 못했지만 혹시 몰라 연봉을 좀 깎아서 미리 말했어요. 저는 엄마에게 웃기네요. 저는 엄마에게 돈을 맡기고 관리하는 게 나을까요? 그렇다면 용돈을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회사는 지하철로 출퇴근할 예정이고요. 회사에 식당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필라테스를 해야 하고요. 술, 담배는 안 하지만 야식은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용돈으로 어느 정도를 엄마한테 말해야 할까요? 그리고 30만 원 정도는 적게 보내도 엄마가 모르겠죠? 이분의 고민은 두 가지네요. 그게 어머니께 얼마를 드려야 할까? 첫 번째. 어머니께 다 드리는 게 맞는가? 뭐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드린다면 용돈은 내가 얼마를 받는 게 중요한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근데 이분이 뭔가 본인도 아시는 것 같아요. 본인에게 문제가 조금 있다는 걸. 학교 다닐 때 50만 원을 받았는데 일주일이면 돈이 없어서 남동생 저금통을 털었다. 네, 라고 하셨는데 대학교 때 혹시 이런 생활들 하셨나요? 모르겠어요. 이분이 자기 라이프 사이클을 보고서 돈이 사용되는 형태를 좀 스스로 좀 파악을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사실 뭐 필라테스를 가든 뭘 가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자동이체를 걸든 뭘 하든 해서 빠지고 나머지 금액을 이제 엄마한테 드리거나 이럴 수가 있는 문제인데, 경제관념에 대한 문제는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그 최악의 경우로 가게 되면 저처럼 그런 무조건 다 상태가 맡겨라. 벌어질 수 있어요 진짜. 생각 없이 그러다가 저처럼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엄마한테 돈을 맡기는 게 맞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매니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입사 처음에 할 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 진짜요? 네, 돈을 나한테 맡겨라. 너 급여를 나한테 다 보내라. 어떻게 왜냐면 하셨나요? 저는 보냈었어요. 보내고 그때 이제 그 체크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용돈을 받았었어요. 물론 부족해요. 좀 부족해요. 왜냐면 뭐 연애를 하고 그죠, 여자친구도 만나고 예.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동기들도 만나고 해서 부족은 한데, 그러다 보면 이 돈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이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렇죠. 이게 없으면 내가 당장 회사 출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출퇴근해야 되니까 이걸 내가 관리하면서 써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자기 돈 관리를 못하는 스타일이면 저는 결혼하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뭐 어머니가 다 봐서 쓰시고 그러진 않아요. 예, 설마. 그럼 큰일 나는 건데. 네. 그래서 전 체크카드 좀 써보시고, 필라테스 같은 거는 어머니가 이건 매달 납부하시게 난 내 용돈만 얼마 쓰겠어요 하면 될 것 같고, 금액도 물어보셔서 보면 대학교 때 50만 원 받았는데 교통비, 식비, 옷살돈, 도서 구입비. 근데 도서 구입비 분명히 안 쓰실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분명히 안 쓰세요, 이분. 그렇기 때문에 만화책 살 수도 있잖아요. 네, 웹툰 보시겠죠. 아, 그렇기 예. 때문에 네, 이분 그냥 저 생각에는 30만 원 적게 보내지 말고 차라리 30만 원 갖고 살아보고 30만 원? 네, 살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측정을 일단 해봐야 된다. 네, 한번 첫 달 써보고 네, 어느 정도 쓰는구나. 그래서 내가 뭘 쓸데없이 썼구나 좀 판단해 보시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비슷한 경험이 한 번 있는데, 저는 신입사원 때 어머니한테 안 맡기고 FC한테 전액을 맡긴 적이 있어요. 신입사원 때부터 그런 그냥 생각을 하셨다고요? 다양한데. 아는 형이 FC였는데 와, 그러면 대신 그럴 이런 수 건 있죠. 개런티를 받았죠. 1년 뒤엔 10% 이상 무조건 주세요. 원금 플러스 10% 개런티. 그 이상 나면 더 주고 나머지는 당신 드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월급 30만 원인가 40만 원 떼고 전액 그냥 송부. 그렇게 해서 1년 뒤에 10%가 15% 넘어간 거 받았어요. 그 정도 더 먹고,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식으로 처음에 하다가, 근데 사실 살다 보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살다 보면은 내가 필요하면 넣어놓으면 내가 빼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또 3, 40으로 살아요. 경조사도 그렇죠. 있을 수도 예. 있고 하는데, 그때마다 FC한테 전화해갖고 나한테 돈 보내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사실 불편해서 몇 년 있다가 이제 그만하긴 했는데, 이분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근데 이분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분은 몇 가지 질문에만 대답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네. 엄마한테 맡기고 싶은가 맡기기 싫은가, 이 그렇죠. 두 가지만 대답을 하면 돼요. 자, 맡기고 싶어, 맡기면 돼요.
맡기기 싫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생겨. 그 맡기기 싫으면은 왜 맡기기 싫은가? 내가 내 돈을 쓰고 싶은 거를 내 맘대로 쓰고 싶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알아야 될 게 자기의 문제점 인지를 잘했으면은 그러면 이번 기회에 엄마를 이길 수 있는 그걸 계획을 한번 짜봐야 돼요. 내가 엄마한테 주기 싫지만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돈, 난 탕진하는 사람이거든.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자기도 이번 기회에 문제가 있으면 이거에 대한 자기의 말씀하신 진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개선해야 돼. 한 달에 200이 들어와. 200을 얼마 어떤 걸 썼어. 그리고 나는 뭐 쓸 거고 얼마에 저금을 할 거라는 거 엄마한테 보여주면서 엄마 200 이렇게 한번 써보겠다. 2달 기다려봐봐. 그대로 쓰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기도 하고 더 높기도 하죠. 그러니까 계획을 먼저 자기 거를 그쵸. 한번 보여줘야 돼. 엄마를 설득을 할 수 있고 자신도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관리할 살자리가 하긴 그런 해요. 제한 장표를 쓸 수 있을까? 제한이 아니고 엑셀에다가 아니면 손으로 200을 아까 말했듯이 그치. 뭐 적금 50 뭐 이렇게. 이번 전략의 오브젝티브는 이렇게 쓸까 아니고 그냥 이제 돈을 이 정도 벌게 됐으면은 사실 본인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 그거만 봤을 때 싫은 거일 수 있는 거야. 아까 그러니까 지적하신 대로. 자기가 그거를 쓰기 싫은 건데 그러면은 쓰기 싫은 거는 이제 그 나이 그 돈을 벌 나이가 되면 싫다고 무조건 안 할 수 없는 나이인 거거든요. 책임져야 될 게 많아. 자기의 이제 책임을 할 수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한 다음 단계니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건 것 같아요. 들이든지 네가 네 스스로 분석해 보든지 계획을 짜든지. 그렇죠. 근데 명확하게. 당연히 이 정도는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둘 중에 하나는 골라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주변에 사실 그 신입 후배들 보면은 탕진잼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한 뭐 100 후반, 200 후반까지 받는 뭐 예를 들어 신입이다. 그러면은 그냥 10만 원도 못 남기고 그냥 다 쓰는 애들도 진짜 많아요. 한 달에 그걸 다 쓴다고요? 싹 다 깨끗하게. 모자라갖고 신용카드도 쓰는 후배들도 얘기했잖아 있었어요. 나. 모자라서 아니 맛도 있었어요. 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순간에는 되게 즐거울 수 있긴 하지만은 우리도 나이를 먹고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건 아닌 듯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아니니 예를 들어 그걸 엄마 나 지금 이제 200 이만큼 버는데 나 유흥비로 좀 더 쓰고 싶다. 대신 뭐 엄마는 자꾸 50에서 60% 저축하라 하는데 나 처음이니까 한 30% 하다가 좀 늘려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한다든지 하는 얘기를 이제부터는 해 나가야죠. 이때까지 안 했다고 끝까지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저는 약간 뭐 반대라기보다 우려가 되는 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는 제가 용돈을 받았어요. 근데 저 어머니가 그 얘기했을 때 기분이 솔직히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좋지 않았거든요. 예. 나도 이제 성인이고 그렇죠, 처음 맞아요. 사회생활을 하는데 내가 한번 관리해보고 싶은데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처음 했을 때 어머니가 약간 이렇게 기분이 언짢으셔가지고 그래라 했는데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제가 용돈을 받아서 써보겠습니다 해서 좀 쓰다가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게 부족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고 아까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적금도 들 거고 연금저축 뭐 이런 것도 할 거고 이런 생각을 막 계획을 나름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다 받기로 해서 했는데 딱 말씀하셨듯이 카드값으로 다 나가기 시작 바쁘더라고요. 순식간에 그게 생각보다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이제 돈을 벌다 보니까 쓰고 해보고 싶죠. 싶은 게 많은 그럼 거예요. 당연하죠. 사실 해보고 싶은 게 많아서 물론 그걸 경험을 해봐야 나중에 이게 잘못은 아니고 이렇게 정말 나가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분이 내가 아무리 봐도 무조건 나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맡기는 게 그래서 저는 낫겠다 이거 사례를 봤을 때 생각이 든 거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말씀 들으면서 들은 생각이 이거를 진짜 자기가 써보고 부딪혀보고 내가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를 언젠가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맞아요. 들어가지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그때 늦을 있다는 수도 게 이제 있어요. 문제지. 늦을 수도 있어요. 뭐 한 10년을 이럴까요 혹시? 나 쳐다보지 마. 그러셨어요? 난 좀 솔직하게 5년 보세요. 5년. 그럼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 우리 사회초년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세 분이 딱 이렇게 신입사원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본인의 경험담이나 이런 걸 해서 짧게 이렇게 뭐 소개를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는 제가 했던 말을 다시 들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만통 뚫고 후회 말고 엄마에게 맡겨라. 명언이네요. 훌륭하네요. 뭐 표어 같아요. 빼박이야. 예. 예. 저도 맡겼으면 좋겠어요. 이분 성향이라면 맡겼으면 좋겠고요. 아니라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내 급여 내 맘대로 한번 써보겠다. 일단 이후에, 그렇게 하는 한번 것도 괜찮아요. 본인도 경험을 해봐야 그쵸. 이게 내가 예.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테니까 본인이 거기서 느끼든 대신 어머니한테 약속 거는요. 6개월이든 뭐 3개월이든 1년이든 내가
초년생에 대한 급여 내가 한번 써보고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 자주 안 내는 것 같으면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그때부터는 내 용돈을 받든 관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초년생 때 용돈 얼마 정도 쓰는 게 좋은 거예요? 100만 원? 실비 고정비 다 포함. 모든 걸 다 해서요? 그렇지. 100만 원. 그리고 그거는 집에 산다는 걸 가정했을 때 그치. 집세 빼고. 집세 깨고 100만 빼고 원? 100만 원. 그럴 수도 있죠, 뭐. 이제 사실 초년생 됐으니까. 예. 그러면 그 남는 돈은 뭐 하면 좋을까요? 세이브 해야지. 어떻게 세이브할 거예요? 저축을 하는 얘기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했던 방법은 금액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돈이 들어와. 근데 되게 현실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5년 뒤에 얼마가 있으면 좋을까? 나 얼마가 있고 싶을까? 5년 뒤에. 왜냐하면 어쨌건 내가 맘먹고 쓰면 내 돈 뭐 얼마나 내가 1억, 2억씩 버는 거 아닌데 한 달에. 내가 봐도 이거 그냥 한 방에 쓸 수 있는 돈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잘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줄이면 한없이 줄이고 한없이 짜쳐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획을 세울 때 목표가 있어야지 세우듯이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가 있으면 좋을까? 그리고 그게 왜 필요한가? 저는 근데 되게 명확했어요. 나는 결혼 자금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3천만 원이 필요했어. 예를 들어. 그랬을 때 결혼비, 그 초반 비용은 다 내가 쓰겠다. 그래서 3천만 원이 나는 5년 뒤에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그렇게 잡았었어요. 내가 원하는 골을 딱 설정하는 다음에 그거에 맞춰갖고 12개월 플랜. 요새 뭐 보니까 카카오뱅크 그런 거 잘해놨더만. 32주 동안 얼마 모으기 뭐 이런 거. 그걸 한번 넣어갖고 한번 해보는 거를 전 추천을 드려요. 내가 왜냐면 목표가 없으면 얼마나 아껴야 되는지 모르거든. 목표를 잡아라. 대단한 사람들이다. 나는 신입사원 때 저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나는 그냥 쓰고 놀고 싶었어 정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엄마한테 용돈을 안 받고 내가 벌어서 내가 개고생해서 벌어가지고 진짜 팡팡 쓰고 놀고 싶었다는 그 아주 원초적인 감정만 있었던 거야 그냥. 괜찮다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나 뭐예요, 같은 그럼? 사람도 있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다 썼다. 나는 후회하지. 그리고 이 후회는 하세요. 이 친구한테 얘기하는 것도 이제 나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뭐냐면 이런 실수 때문에 나중에 후회를 하고 그래서 좋은 경험은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게 수업료가 너무 비싸. 아무튼 뭐 그런 것 때문에 고생할 바에야 엄마한테 맡기는 방법도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겠느냐라는 걸 난 제안하는 건데 어쨌든 후회하시는 분은요? 후회하는 건데 결론은 오늘 이제 비자금 얘기였으니까 이 친구도 맞아. 비자금을 모으는 방법을 비자금이라고 하면은 여유자금 그쵸. 그리고 나의 저축하는 그 물줄기를 만드는 방법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알겠습니다. 몸에 배게 해야죠. 네. 이분 뭐 미리 얘기하셨는데요. 30만 원 적게 보내면서 이미 물줄기를 만들겠다라고 예, 그쵸. 선언을 하셨기 그 30만 때문에. 원이 얼마나 그 싱글일 때 허무하게 없어질 수 있는 금액인지를 이제 또 알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자금의 물줄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비자금이라고 출발했다가 뭐 자금의 물줄기로 예쁜 우리 언어로 순화를 해봤는데 사실 그 돈이 쌓여 있는 것만 보는 것만 해도 사실 행복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돈이 쌓여 있다는 거는 뭐 그만큼 또 뭐 돈이 행복은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아진다는 뜻이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든 그런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쌓이는 자금의 물줄기처럼 기쁜 일들이 계속 많아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가요? 괜찮나요?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세 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솔직하고 대담한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